안녕하세요. 가족사진 갤러리 프로젝트 패밀리 포토 트리를 진행한 A조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영상의 발표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패밀리 포토 트리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진에 누가 등장하고 언제 촬영되었는지 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하나의 리눅스 서버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T4와 P100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로깅과 매개 변수 최적화를 위해 완디비를 사용하였고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김민경님, 박재영님, 김종현님은 머신러닝을 담당하였고 강민주님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와 프로젝트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수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3가지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4가지 머신러닝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페이스 레커그니션을 사용하여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예측합니다. OCR과 에이지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여 사진이 촬영된 날짜를 예측합니다. 이미지 캡셔닝을 사용하여 사진을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순서입니다. 사용자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된 사진은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 메타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사진을 검색, 정렬, 필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입출력 과정입니다. 페이스 레커그니션은 사진에서 얼굴이 있는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얼굴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이 맞는지 분류합니다. 페이스 레커지니션을 시행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디텍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 얻은 임베딩 값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페이스 디텍션은 얼굴을 탐지하는 단계로 사용한 모델은 MTCNN입니다.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날로그 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오 패밀리 데이터에 대해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성능이 높아 전이학습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터링을 거친 성능 평가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기존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로 충분히 수행 가능했으나 아이오 패밀리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인물을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대해서는 분류가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양인 데이터를 이용해 전이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이학습은 패서네트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과 다르게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수행하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패서네트 모델은 손실함수로 트리플릿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사람과의 거리는 가깝게, 다른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지도록 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업 가족 사진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한 결과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보다 테스트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전이학습 결과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전이학습한 모델을 이용해 테스트한 결과 사진입니다. 이 경우에는 30개 중에 24개를 올바르게 예측하였습니다. 이제 OCR이란 문자용력 인식 디텍션과 문자 인식 레커그니션 기능을 하는 모델입니다. 디텍션은 글로벌 AI의 카프트 모델을 사용하였고 레커그니션은 CRNN을 특징 추출은 VGG, 스퀀스 레이블링은 LSTM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디텍션인 크라프트는 기존이 디텍션 모델에 단어 수준 디텍션 한계가 있어 글자 수준 디텍션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추상적인 모양, 띄어쓰기가 없는 단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라프트의 방법론은 단어들을 연결하여 어피너티 박스를 예측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문장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도 텍스트를 다루어 추상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추상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신뢰하기 위해 텍스트의 길이 정보를 통해 신뢰도를 계산한 후 신뢰도를 활용하여 로스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레코니션 모델인 CRNN은 CNN과 RNN을 입력으로 받아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을 RNN을 통해 시퀀스별로 글자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첫째로 CNN을 통해 인풋 이미지로부터 피처 스퀀스를 추출하고, 둘째로 추출한 피처 스퀀스를 RNN의 인풋 이미지로 텍스트 시퀀스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시퀀스를 연결된 시퀀스를 시간 순으로 분류해주는 CTC를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Age Estimation은 얼굴 이미지의 나이를 예측하는 분류 과제입니다. 제한된 모델은 얼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소프트맥스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동시에 소프트맥스 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나이 예측은 분류 모델이지만 실제 클래스는 연속된 값입니다. 비슷한 나이로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맥스 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의 배열을 만드는 생성 과제입니다. OFA 라이브러리는 레즈넷을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합니다. 이미지 캡셔닝을 평가하는 매트릭에는 분류 스코어가 있습니다. 분류 스코어는 예측 문장의 N그램 클립이 타겟 문장에 등장하는 확률입니다. 1g에서 4g까지 평균을 하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사이더는 분류 스코어를 보완한 평가 매트릭입니다. 사이더는 TF-IDF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측 문장에서 생성한 단어가 다른 문장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스 디텍션의 평가와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전이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가족관계가 알려진 가족사진 데이터로 아이업에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아이업 데이터셋에는 바운딩, 박스 정보와 더불어 라벨들이 담긴 잠 파일이 제공되어 있어 이를 사용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사용될 데이터는 김종현님의 가족사진으로 아날로그 사진 3012장을 스캔해 사용하였습니다. OCR에서는 데이트 스탬프 폰트,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이미지의 실제 날짜와 같이 폰트를 난수로 합성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생성 기준은 연, 원릴 랜덤 난수, 폰트 색깔, 가로, 세로 폰트 이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을 검출할 때 사용된 데이터셋은 김종현님 가족사진입니다. 전이학습 시에는 아이업 가족사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의 입력과 중간 결과물, 그리고 최종 출력을 중심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입력된 사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라벨을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라벨을 달아주면 그 라벨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 인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등장인물별로 폴더가 분류되었고 각 폴더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드 OCR 레커그니션에서 이용한 VGG BILST MCTC 구조에 학습된 모델을 합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이학습하였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디텍션 모델에 합쳐 실행된 결과입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네이버 클로바에서 제안하는 파비바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디텍션에서의 성능 평가는 정교한 모양의 문자를 측정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기존의 레커그니션에서는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는 한 개의 값이지만 예측 값은 한 개 이상으로 한 결과와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는 여러 개를 합친 것이지만 예측 값은 한 개가 나오면 올바른 성능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비발은 정교한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투 매니와 매니2 원 문제를 올바르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존의 평가와 파비발의 평가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파비발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델과 전이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모델에 비해 프레시전이 높아지는 것을 보아 전이학습을 통해 폰트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장을 학습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데이터, 이미지셋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OCR-CN 영상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OF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영문 캡션을 번역 API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코엔엘 파일을 사용하여 캡션을 형태소 분석하고 명사 태그만 분류하였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델들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거쳐 생성되는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백엔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로컬에서 모델의 산출물을 반영하여 프론트에 작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마주할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업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다중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앨범 가기 버튼을 통해 업로드를 생략하고 앨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박스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명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업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중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앨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가 동작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로딩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앨범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프로세스를 거쳐 인물별로 분류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동그란 썸네일로 분류 이미지를 랜덤하게 표시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미지 업로드하기 버튼을 통해 추가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서비스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 별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과 필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이미지를 인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을 통해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물에 대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드 페이지입니다. 분류한 인물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거쳐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앨범 페이지와 달리 더 세분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드 페이지의 인물과 교집합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팝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엄마의 앨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엄마가 등장한 사진에서 산이라는 메타데이터가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필터 기능입니다.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은 인퍼런스한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이미지를 다중으로 업로드하여 앨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물별 분류된 결과와 검색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눌러 그리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분류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여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보고 싶은 이미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들판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입니다. 페이스 레커그니션의 한계와 개선점입니다. 패서네트 전이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GPU를 많이 사용하여 메모리 오류가 잦았습니다. KNN을 이용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이학습했던 결과를 보면 이미지를 늘릴수록 정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미지로 학습하면 개선될 것입니다. 언노운 처리 때문에 KNN으로 분류하였지만 KNN이 아닌 클러스터를 이용해 분류한다면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OCR 한계점으로는 세로로 글자는 인식률이 낮고 글자가 흐린 경우 인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여러 방향의 이미지를 추가 학습하거나 흐린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을 시키고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10만 장 이상을 학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AG, 에스티메이션 과제입니다.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원인은 디지털 사진과 아날로그 사진의 도메인 갭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전이학습을 수행한 AI 허브 데이터셋을 데이터 증강합니다. 동일 인물의 다른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캡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결과가 오답은 아니지만 최적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이 사전학습한 캡션과 서비스에서 만들고자 하는 캡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의 캡션을 생성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캡션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을 시도해봅니다. 프론트엔드 작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백엔드가 없어서 실제 배포를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모델의 결과값을 받아서 찍어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디자인을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